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스토어들이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쇼핑몰,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의 좀 메리트는 적은 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가게를 얻지 않고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접근하기 좀 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투자입니다. 이런 쇼핑몰 같은 것도 옷을 사와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도 팔 물건을 내가 사와야 되고, 자영업도 어떤 음식 같은 걸, 재료를 사와야 되죠? 그런 걸 사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건데, 자, 이런 투자에 관한 분야가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예로 간단하게 세 개만 들었는데,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컨텐츠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는 그러니까 월세, 뭐 이런 임대료겠죠? 즉,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월세를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1년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 1년 수입을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나눕니다.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걸 좀 풀었으면은 그러니까 월세를 12달로 곱하고 그거를 내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매가 얼마 주고 사고 매매가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렇게 글로 보고 책으로 봤을 때 쉬운 계산식이지만 이게 실제로 가서 뭐 잘 적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잘못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 기대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뭐 상가든 아파트든 1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월세가 45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사야 되는데,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수익률을 계산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물건은 450만 원이 월세인데 보증금이 1억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고, 그리고 10억을 다 낼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대출이 한 4억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대출 금액은 뭐 60%가 나올 수도 있고 8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뭐 은행에서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10억짜리 물건인데 여기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50만 원, 그리고 대출을 4억 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우선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12로 곱해서 이제 연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가 발생해요.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월세 450만 원에서 대출 4억 원, 4억 원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은행 이자를 한 4%로 잡았어요. 4%로 잡았고 이 4억에 대한 4%가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젠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약 133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45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133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대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자, 450만 원에서 이자 130만 원을 뺍니다. 빼고 12를 곱하고 그래서 투자금 계산을 합니다. 자, 10억이 필요한데 대출을 4억을 받았죠.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5억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은 317만 원, 실제 투자금은 5억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의 수익률은 7.6%, 약 7.6%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월세입니다. 월세를 450만 원으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수익을 계산했는데 이 월세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계속 밀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영상의 가장 큰 주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되게 간단합니다.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할 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싸게 사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싸게 산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싸게 사는 거는 일반적으로 싸게 못 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거나 뭐 쇼핑몰 하시는 분들 물건을 싸게 떼와야 되잖아요. 그럼 싸게 떼올 때 그게 아무 데서 싸게 못 떼와요. 그분들조차도 발품을 팔아서 사람 만나고 설득을 시켜서 싸게 받아오는 겁니다. 싸게 받아오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만 부동산이란 부분은 저걸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수익률 계산한 거를 한번 싸게 샀다는 가정하에 계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10억짜리인데 8억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투자금이 2억이 줄어든 거죠. 자,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적게 드니까 수익률은 올라간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싸게 사느냐? 자, 부동산에 그냥 가가지고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가 싸게 해주겠습니까? 뭐 얘기를 해본다고 하고 주인분이랑 얘기해볼게요 하지만 그 주인분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 이 정도의 수익률, 보통 1층 상가, 2층 상가의 기본적인 평균 수익률이 있어요. 그 수익률만 맞춰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엄청나게 싸게 팔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가장 큰 방법으로는 이 금매랑 경매라는 게 있어요. 자, 금매라는 거는 뭐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이걸 빨리 처리해서 돈을 받고 싶은 이런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의 심리상으로는 빨리 팔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매라는 게 나오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부동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소개받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전에 다뤘던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죠. 부동산에 자주 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이 물건이 소개가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런 물건이 저한테 소개가 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이 경매라는 부분인데, 경매라고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뭐 망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자금을 굴리는 데서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빌려준 어떤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 집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분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내놨을 때 이거를 이제 또 경쟁을 해서 사게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되게 성공 사례들 위주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예를 한번 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책에서 보면은 자, 262만 원으로 빌라를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거나 이런 계산하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면 어떻게 262만 원으로 빌라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보면은 자, 5,500만 원짜리 빌라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그 빌라가 시세가 어떻게 되고 감정가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 빌라는 경매로 5,500만 원에 감정을 매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세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라는 게 있죠. 2,6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최저가라는 거는 경쟁을 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경매가. 근데 막 100원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최저가가 2,600만 원으로 커트라인이 매겨집니다. 2천 막 1,000만 원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매가 만약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차수가 있어요. 근데 1차에 낙찰을 못 받게 되면은 유찰이라는 게 됩니다. 자, 유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2차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2차로 넘어갈 때 똑같이 5,500만 원으로 넘어가지 5,5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20% 30%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5,500만 원이 2차 때는 뭐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감정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한 몇 번, 세네 번 유찰이 돼가지고 그게 막 5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또 공부를 하고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877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2,877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낙찰을 받으면 뭐 취등록세도 있고 그 명도라고 하고 이사 비용 있고 그 경매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돈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85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서 그 제 빌라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1,800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월세로 이제 돌려야 되니까 그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낼 겁니다. 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총 3,062만 원을 내 돈을 냅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대출이랑 보증금, 그러니까 남의 돈이 2,800만 원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총 가격으로 따져버리면 26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책이나 성공 사례들 보면은 이 가격,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가격 262만 원으로 빌라를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금이 26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월세가 얼마에 받을까요? 자,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은 보증금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월세가 40만 원짜리 빌라입니다. 근데 대출을 받았을 거잖아요. 은행 이자가 월 10만 원이 나가요. 월 10만 원이 빠져버리면 4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야죠. 그럼 30만 원. 월 수익이 30만 원이 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그 수익률 계산식으로 돌려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자,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죠. 자, 30만 원에서 12개월로 계산하면 360만 원이에요. 근데 내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62만 원이에요. 자, 262로 나눠버리면 자, 137%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어이없고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전에 제 영상에서 돈이 없는데 집을 사는 방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걸 보고 또 제 영상에 댓글 남기신 분이 있는데 자, 보증금 1,000만 원이랑 이자 이거를 2년 안에 갚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제가 실거주를 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악인 상황일 때는 그 돈을 내가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해야겠죠. 최악일 때. 근데 뭐 최악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성 있게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집을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뭐 계약이 한 2년 있다가 팔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그럼 월 수익을 2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30만 원 곱하기 24개월에다가 이게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매를 들어갈 때는 지역도 다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막 완전 낙후된 지역은 안 들어갈 확률이 높죠. 자,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이다. 자, 2년 후에 시세가 뭐 오르건 안 오르건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이거는 시세보다 우선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발생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2년 있다 가격이 안 올라가도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팔 때도 시세보다 한 1,000만 원 정도만 싸게 내려서 내놓으면 인기가 많겠죠. 근데 내려서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싸게 못 샀으면은 제가 1,000만 원을 내려서 팔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시세 차익 플러스 이 월세 수익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20대 중반, 후반 이런 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우선은 싸게 산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거를 쉽게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가 무조건 싸게 사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경매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좋은 지역. 자, 우리가 말하는 되게 살기 좋은 지역의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좋은 지역 같은 데는 뭐 개발 호재가 있고 이런 좋은 지역은 웬만하면 그러면 그 지역들은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됩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좋은 지역의 아파트, 뭐 상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소유자에서 사정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거 다 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억짜리 뭐 아파트나 상가가 나왔어요. 되게 좋은 지역에. 자, 최저가를 8억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 경쟁이 붙겠죠? 9억, 8억. 나는 9억 5천 했었게. 아, 그래도 좋은 지역이니까 시세대로 사도 나는 성공한다. 10억. 이거 분명히 경쟁이 많을 거니까 조금 높여 써야겠다. 10억 2천. 이런 식으로 경쟁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10억 2천이죠. 10억 2천을 쓰신 분이 가져갑니다. 아니, 왜 시세보다 높게 가져가?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지역은 아마 물건이 안 나올 겁니다. 물건이 나와도 더 비싸게 물건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게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에 거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로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거는 좋은 건지 다들 알기 때문에 바로 물건이 나오면 유찰이 되지 않고 1차에 거래가 됩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되게 좀 재밌죠? 경매라는 게 되게 원리는 되게 단순한데 복잡한 문제도 많고 공부할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봤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경매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금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좋은 지역에 10억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10억 2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매들이 복잡하잖아요. 막 심리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매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금매를 낚아채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잘 된다면 금매가 더 좋습니다. 물건만 잘 나오고 잘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라는 거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가격으로 이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싸게 사라. 아주 쉬운 얘기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이렇게하면은 그런 물건은 저한테 떨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거의 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전 영상에 이제 상가에 임대 맞추는 방법에서 제가 했던 방법처럼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싸게 사는 방법들을 좀 더 노력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면은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